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런 뭐 농민층의 경영 방식, 양반층의 경영 방식, 이렇게 뭔가 양반층도 분화되고 농민층도 분화되고 조선 후기에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배웠죠. 자, 오늘은 바로 지대의 변화를 필기를 하려고 해요. 지대의 변화. 지대의 변화. 지대라는 거는 이제 그 땅에서 소작농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수확량의 2분의 1을 지대로 그 소작을 하고 나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절반을 주는 거. 그게 바로 지대입니다. 병작 반수자라고도 하죠. 절반을 준다. 그래서 어쨌든 지대의 변화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외울 때 소작쟁이를 하는 거야. 타조법일 때는 무조건 절반을 내야 돼. 근데 풍년일 때는 너무 좋아. 풍년일 때는 좀 여유 있게 절반 뚝 떼도 난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아. 근데 흉년일 때 수확량 요만큼 있는 거 우리 집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걸 절반을 지주한테 떼주고 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너무 뭔가 불만이 생기는 거지. 왜 꼭 절반을 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인데 이 소작농들 모두 다 절반을 주면 양반들 배만 부르는 거야. 양반들은 먹고 사는 게 남아 돌아가지고 그 남아도는 쌀 가지고 이제 고리대 남 꺼주고 이렇게 이자 놀이하는 고리대 놀이를 한다던가 물주가 된다던가 그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 그 노조에서 월급 올려달라고 월급 인상 쟁의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 지대 말고 액수를 차라리 정해놓자. 액수를 딱 정해놓으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그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면 나도 어느 정도 남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소작농도 농사를 짓는 의욕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풍년이다 흉년이다 상관없이 내가 밤낮으로 열심히 잡초 뽑고 더 열심히 하면 이만큼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 액수만 요만큼만 지대로 납부한다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무조건 절반을 내주게 되면 열심히 해봤자 절반 다 줘야 되는데 의욕이 떨어지는 거고. 자,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조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타도 월급을 올려줘라. 타도 독재 타도할 때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타도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타도 월급 올려줘라. 타도. 그래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꿨다. 자,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뀔 때 중간에 이런 지대의 세율을 바꿔줘라, 조를 깎아줘라. 그래서 항조운동이 일어나요. 뭐 항조운동, 그리고 우리의 소작 조건을 좋게 해줘라. 우리도 농기구 좋은 걸로 줘라. 옆에 소작농들은 되게 막 쇠로 돼가지고 되게 새 걸로 싹 장비 바꿔줬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몇 년대 장비냐, 짜증나, 농사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장비 바꿔줘라 등등등. 새참을 좀 신경 써줘라. 저쪽에는 지금 비빔국수 먹는데 우리는 이게 물국수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 뭐 등등등 다양한 부분으로 소작쟁이가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항조운동과 소작쟁이가 원인이 돼서 결국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크게 이 지대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조법. 흰색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잠시만요. 뒤집어줘야겠다.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게 된다. 자, 그럼 필기를 해보면 타조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액수를 정해가지고 비율을 정한다 해서 정률지대라고 해요. 정률지대. 무조건 2분의 1을 낸다. 2분의 1 수확량의 2분의 1 딱 2분의 1 절반을 낸다.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요 말을 뭐 병작 반수제, 병작 반수자라고 하죠. 반수제, 반을 준다, 줄 숫자. 이제 소작농이 농사를 짓고 절반을 준다. 수확량 2분의 1 병작 반수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2분의 1을 주긴 주는데
풍요에 따라 너무 그 액수가 너무 커졌다 작아졌다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럼 소작농의 노력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농사는 무조건 풍년, 흉년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날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병충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풍요에 따라 너무 변화가 심했다. 풍요에 따라 그래서 지주의 이익이 좌우되기도 해요. 풍년, 흉년에 따라서 지주가 막 이렇게 풍년이면 되게 지주가 많이 가져가는데 흉년이면 지주도 절반 딱 가져가는 거 좁게 가져가니까 지주가 중간에 자꾸 간섭을 하는 거야. 지주의 간섭이 너무 심했다. 그리고 뭐 흉년인데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뭐 흉년이더라도 니네가 더 열심히 일하고 하루에 만약에 뭐 7시간 일했다면 10시간 일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간섭하고 좀 대우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주가 소작료를 각종 잡세를 갖다 붙인다던가 그리고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2분의 1을 딱 줘도 너무 적게 주니까 다른 잡세 뭐 이런 걸로 니네들이 뭐 새참을 먹었던 걸 다 니네가 지금까지 먹은 거 다시 뱉어내 뭐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그런 소작료를 임의로 잡세로 책정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전에 타조법에서는 이런 소작농들의 그런 소작인들의 그런 처우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소작쟁이라고 이런 식으로 일 못하겠다 배째 막 무기를 자꾸 농기구 버려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래 그럼 이제 좀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조법은 일정한 액수를 정한다 해서 정액지대입니다. 액수를 정한다. 이거는 비율, 정율지대는 비율 50% 비율이고요. 이거는 액수를 딱 정하는 거야. 그 액수는 이제 그 지주마다 뭐 어느 정도 다르겠지만 보통 그 액수는 수확량의 전보다는 좀 줄었다. 3분의 1 정도. 그 정도였다는 거. 딱 3분의 1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학생들이 이 부분에 필기를 잘못하거나 잘 이해를 못해서 분명히 액수를 정하는 정액지대라는데 수확량은 3분의 1은 뭔 소리예요? 그럼 이것도 비율 아니에요? 이러는데 대충 결과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를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액수를 정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좀 나아진 거죠. 나머지 3분의 2는 소작농한테 좀 남는 거지. 그리고 이제 풍용 관계없이 풍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액수를 정해진 액수만 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흉년 기준으로 정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풍년일 경우에는 대박 나는 거지. 만약에 이제 정해진 액수가 예를 들어서 뭐 40말만 뭐 내기로 했다. 근데 풍년이 돼서 막 진짜 오바해서 200말을 수확을 하게 됐어. 와, 이건 좀 오바지만. 그럼 40말을 내고 나서도 나는 160말이 남게 돼. 대박이야. 그래서 시장에다 갖다 팔기도 하고, 이런 경우 거의 드물지만,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4, 3, 12, 보통 150말에서 120말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수확량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농민도 남겨 먹을 수 있었다. 도조법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액을 납부하다 보니까 지주의 간섭이 좀 더 줄어들게 되고 소작농이 영농의 자유를 가지게 돼요. 뭔가 좀 일정액만 딱 내면 되니까 더 자발적으로 농사에 관여하게 되는 거,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 왜냐면 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확량을 늘려야지만 내가 남겨 먹는 게 많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농민이 부가 축적 가능해.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더 이제 남겨먹는 양이 많아지게 되니까 농민도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 축적한 부로 농민도 따로 좀 더 땅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랄까, 그 남는 양을 이렇게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시장에다 갖다 팔기도 하고, 쌀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조선 후기에는 소작료를 원래는 곡식으로 이게 지대로 곡식으로 냈는데, 소작료에 글씨가 로우처럼 보이네요. 잠깐만요. 소작료를 화폐로 내게 됩니다. 이 말이 소작료의
금납화가 되었다. 금납화, 납금, 화폐로 납부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대를 화폐로 납부했다. 그러니까 점점점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전에는 수확량의 딱 절반을 뚝 띄워가지고 쌀로 다 그대로 내야 되는데, 이제는 딱 정해진 액수만 딱 주면 되고, 이제 곡식으로 주지도 않고 나중에 화폐로 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화폐로 주면 잘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농사를 졌어. 쌀이야. 근데 그때 당시 쌀이 인기 품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다 갖다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어. 그럼 쌀을 막 팔아. 근데 팔 때도 좀 이윤을 남겨가면서 최대한 머리 써서 이윤을 남겨서 많이 팔아. 돈만 많이 벌어놓으면 그 돈을 일정 금액을 지주한테 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좀 농민들이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조법, 도조법은 비교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알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공무원 한국사여도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알 건 없거든요. 타조법, 도조법은 이제 타조법은 정률지대고 수확량이 무조건 절반이었으니까 흉년, 풍년에 너무 좌우되고 지주도 너무 간섭을 하고, 이때는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냐면 좀 너무 지주와 소작농이 좀 신분적 관계였다. 그랬다면 도조법으로 바뀌고 나서는 액수를 딱 정함으로써 무조건 약 3분의 1 정도 냈고, 풍년관계없이 일정량만 내니까 되게 풍년이거나 그리고 소작농이 더 열심히 노력을 했거나 해서 많이 이제 수확량이 나와도 그걸 다 가져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부가 축적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제적 관계. 이게 제가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받고 있는 별풍선도 여기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퍼센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별풍선 한 개가 110원인데, 이런 비율을 서 대표님이 싫어하실라나? 110원인데 아프리카 TV에서 저는 그래도 파트너 배제이기 때문에 20%를 가져간다. 근데 그 20%가 아니라 그냥 액수로 20%도 싫다. 그래가지고 액수로 정해가지고 하루 일당에 그냥 하루 내가 벌면 무조건 10만원만 내라, 이렇게 바꿔준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밤새 방송을 하죠. 밤새 방송을 할 거야, 아주 그냥. 밤새 아주. 그래서 이제 10만원을 하면 그 이상은 다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욕이 달라진다, 뭐 이런 겁니다. 예, 하지만 뭐 지금도 불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필기를 하시고, 조금 더 적을 게 있었는데 내가 너무 글씨를 크게 써서 쓸 칸이 없네. 여기다 적을까? 아니야, 따로 적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필기하시고요. 타조법, 도조법은 시험에도 잘 나오고 꼭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거니까 꼭 외워주시고, 도타 이상하잖아요. 도타, 타도, 소작쟁이, 지주, 타도. 그래서 순서로 타조법, 도조법을 외우시면 될 것 같고, 2분의 1에서 액수를 정한 걸로 풍년관계에 있는 관계에 영향을 받다가 풍년관계 상관없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소작농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좀 필기 좀 하겠습니다. 필기하시고, 생각할수록 괜찮은데? 이거 무슨 쟁이라고 해야 되지? 항조운동, 항풍운동. 액수를 정해놓자. 근데 또 이러면 안 되겠네요. 이제 액수를 예를 들어 한 BJ당 방송할 때마다 10만원씩만 내라 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초보 BJ 분들이나 이제 별풍선을 거의 못 받는 분들은 하긴 뭐 나도 10만원 내야 되는데 10만원 벌었어, 이럴 수 있겠다. 네,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한 번 방송하면 엄청 많이 방송 길게 하겠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거 너무 흰색이 안 나고 노란색으로 써야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조선 후기의 분위기는 농민들이 그나마 전보다는 조금 살기 좋게 되긴 했는데, 그 살기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빈부격차는 어디든지 있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복지가 좋아진다, 뭐가 좋아진다 하더라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본 천성이 게으르면 어떡해. 게으르다던가 자식이 너무 많다던가 맨날 잠만 자야 되는데 맨날 자식들이 너무 많아지고 뭐 아무튼 어떠한 다양한 이유로 힘든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농민층이 결국은 분화된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 농민층의 분화. 농민층의 계층 분화가 좀 이상하다. 농민의 계층 분화라고 하자. 농민의 계층, 그러니까 빈부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사는 농민은 급 잘 살게 되고 몰락 농민은 여전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경영형 분홍. 자, 경영형 분홍. 보시면은 이제 광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뭔가 큰 땅을 이렇게 경영하는 식으로 분홍이 나타났다라는 거야. 자, 모내기법 때문에 모내기법 발전으로 모내기법 시행으로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거죠. 광작이 가능해져서 분홍층이 나왔는데 이 분홍층이 점점 막 권력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영형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짓는 그 쌀을 자기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형, 이제 대규모로 이제 경영해서 그걸 다 이게 갖다 팔았다라는 거죠. 상업적으로. 그래서 경영형, 상업적 영농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상업적 영농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지만 몰락농민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몰락농민도 증가했다. 그 와중에도. 그래서 몰락농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래도 이제 세금이 부담이 됐고, 양반들한테 곡식을 꺼가지고 한 해는 잘 먹었지만 그 다음에 계속 못 맞고 이자가 점점 불어들어서 이제 고리대에 피해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우리 지금도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이 몰락하게 되는 이유는 자식들 시집 보내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축을 하셔서 본인들의 혼수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저희 집은 저희 오빠도 본인이 번 걸로 장가 갔고, 저도 지금 제 혼수를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을 사놨고. 근데 이런 식으로 관혼상제 비용, 자식들 이제 결혼하는 거, 뭐 장례식 비용, 근데 주로 관혼상제는 결혼이겠죠? 관혼상제 비용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몰락농민이 나타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몰락농민들은 이제 주로 어디로 이제 전락하게 되냐면 임노동자로 전락하게 됐다. 임노동자는 한마디로 품팔이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품팔이. 흔히 요즘 말하는 노가다? 뭐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품팔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제 상공업에 종사한다던가, 장사에 뛰어든다던가, 뭐 광산 쪽에 가가지고 탄광을 가가지고 이제 철광석 캐고 뭐 이런 거 하다던가, 아니면 포구에는 하는 일을 많이 구하거든요. 포구에 뱃사람이 된다던가. 포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야. 왜냐면 물건들이 들어오고 그것도 이제 저장하고 물건 옮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택배 상하차 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객주와 여각이 있어서 돈이 많은 이제 그런 객주가 그런 그 물건들을 관리를 하고, 여각이라고 해서 여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노동자로 일하는 거지. 품팔이꾼으로, 뭐랄까, 임노동자로 전락. 등지에서 품팔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흐름상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경영형 분홍도 나타났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양반 족보를 사가지고 양반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내기법 시행으로 광작이 가능해져서 성공한 분홍층은 상업적인 영농을 시행하고, 농민 중에서도 성공해서 돈이 많아지고 큰 땅을 경작하는 농민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몰락농민도 여전히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분홍층이 성장해서 경영형 분홍이 점점 지 땅을 넓혀. 그럼 지 땅을 넓히면 누군가한테 산 거겠죠. 그럼 그 땅을 판 사람은 몰락한 거겠지.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보다 고리대 관홍상제 비용으로 몰락해서 임노동자로 전락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그전엔 농민이 다 똑같은 농민이었다면 지금은 잘 사는 농민, 못 사는 농민으로 분화됐다. 빈부격차가 생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좀 다소 배운 게 좀 적은데 이게 지금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광산업하고 상업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민영수공업, 우리나라 이제 민영수공업, 선대제수공업이라는 거, 매뉴팩처, 선대제수공업 나오고 조선 후기에는 이제 선대제수공업, 상업 이런 거 계속 발달해요. 광산, 수공업, 광산, 상업, 거기서 무역까지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할 게 많아요. 무역, 장시까지 해서 이거 너무 많네. 자, 필기 정리해보고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한 번에 끝내고 그럼 다음 시간이 이제 경제 파트 끝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5편 사회구조, 이제는 다음부터는 여기로 넘어가는 거다. 왜 이래? 나 지금 못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사회로, 고대의 사회로 아예 넘어가가지고 이제 신분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런 신분제도로 넘어가는 거죠. 사회 파트는 거의 다 신분제도입니다. 고구려의 신분제도는 어땠고, 뭐 신라의 골품제도 뭐 이런 것들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파트만 하면 한국사 끝내는 거예요. 이제 사회 파트 쫙 돌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